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와 소통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반응을 보면 그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박수 맞힌다 3류, 소리도 지른다 2류, 뒤집어진다 1류. 저 다시 나오겠습니다.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김홍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첫째, 재미있게 달라. 맞습니까? 네. 둘째, 재미없으면 일찍이라도 끝내라.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한번 올려볼까요? 왼손도 올려볼까요? 깍지를 끼시고 높이 짜자자자자자. 좋아요. 오른쪽으로 예예예 좋아요. 왼쪽으로 예예예 좋아요. 뒤쪽으로 예. 앞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으아 좋아요.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셋 권총. 권총한 상태에서 검지와 검지를 맞춰볼까요?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가슴으로 당기시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눈을 감고 3번에서 몇 번 맞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경 감각 감사가 결정된대요. 눈 감으시고 60cm 떼신 다음에 시작. 네, 2번째 시작. 예, 3번째 시작. 앞에 계신 선생님, 제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잘 안 되죠? 의외로 잘 안 됩니다. 3번 다 맞으시면 손 들어볼까요? 아주 건강, 아주. 2번 맞았다. 예, 감사합니다. 별 문제 없고, 1번 맞았다. 높이, 예, 이분들은 노화 진행 중입니다. 한 번도 안 맞으신 선생님. 예, 한 번도 안 맞으세요.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장기전 하자. 제가 마지막까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장기전 하자. 마지막까지 장기전 하자.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그나저나 장기전 합시다. 장기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정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다 성공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10초의 손바닥을 몇 번 치냐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 10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감사합니다.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치는 분들 처음 봤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몇 번 치셨습니까? 30번이요. 친 횟수가 앞으로 살 나이랍니다. 40회 이상 손 들어보실까요? 40회 이상. 아주 건강. 40회 못 치신 분들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예.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느리게.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세다가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최하 30년, 40년입니다. 장기전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나무 중에서 호감이 가는 나무를 고르볼까요? 사과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호두나무, 수양버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쳐보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사과.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가. 밤나무 세 명. 예, 보호받고 싶은 생각이 가. 밤송이가 밤을 보호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단풍나무 5분. 예, 바람필 가을만 기다리고 있다.
소나무가 제일 많네요. 매사에 타협이 없어 얼고다 힘들다.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해요. 유연성이. 퇴직하고 나서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호두나무 딱 한 분. 예, 머리가 좋아 생각이 복잡하고 수양보들도 꽤 있네요. 네, 유연성이 있어 이성의 잔류에 넘어간다.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사자 원숭이 양 소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씩 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버리시겠습니까? 말, 사자, 원숭이, 양소. 얘들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제일 먼저 버릴 거 정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외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말. 네, 딱 한 분. 네,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정신 강하신 분. 공무원 중에 공무원. 그 다음 사자 한 20분 돼요. 네, 명예를 버린다. 이젠 진급 안 시켜도 돼요. 그 다음에 원숭이. 높이. 원숭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네요. 다른 기수보다 원숭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원숭이 먹일래? 네, 배우자. 어떤 분 너무나 기분 좋아하세요. 양을 버린다. 양 5분. 양은 뭘 것 같아요? 대부분 맞추는데요. 자식. 예, 자식 맞아요. 소를 버린다. 소 1분, 2분, 3분, 4, 5. 예, 소는 뭘 것 같아요? 돈, 재물. 예, 맞네요. 맞아요. 사진 찍습니까? 써먹으려고? 네. 써먹으려고? 예, 좋아요. 써먹으세요. 많이 써먹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해왔냐면 강의 시간 좀 재밌게 하려고요. 그냥 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쩍쩍 해보세요. 다 주무세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한 지가 지금 14년째 됐습니다. 최장수 공무원연금공단 강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저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번 와가지고 강의평가 안 나오면 그냥 다음 주는 안 불러요. 여기가 대단한 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부르냐,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와야 전체 강의평가가 올라간대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년째 계속 와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저 사회 나가면 또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강의를 이렇게 하고 가면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이. 이렇게 한 70명, 80명 오면 한두 번은 꼭 연락이 와요. 특히 학교에서 연락이 많아요. 학교. 기관에서는 소통교육, 학교에서는 부모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그런 강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또 여러분 여기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저는 강사료는 묻지 않고 학교에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네, 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빵, 동전, 얼굴, 토끼. 순간 정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빵 손에 빵. 예, 한 번, 두 번. 아침에 아침 안 드시는 것 같아. 아침 마시면 안 돼. 동전이다, 동전. 한 번, 두 번. 예, 요즘 힘드시나 봐요. 좋아요. 얼굴. 어우, 이렇게 많아요. 예, 애인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토끼. 제일 많네요. 순수하신 분. 아직도 순수해요. 달을 보고 토끼를 생각하시는 분, 그 순수한 마음으로 퇴직 이후에도 멋있게 순수한 마음 유지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백석대학 교수로 지금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퇴직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비결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퇴직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비결,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역들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설정해서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으로 시작! 직장에서 가정으로. 여러분 퇴직하고 나면 전화 오던 게 아주 줄어요. 아주 줄어요. 카톡 별로 올 데가 없어요. 왜 카톡이 안 오지? 메시지가 안 오지? 예, 그러면서 오늘은 뭐 하지? 그러면서 고민들이 많다고 그래요. 뭘 할까? 예, 직장에서 이젠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에서
무슨 내 삶의 새로운 삶을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젠 가정에서만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한 끼만 먹으면 1식이요, 2끼까지 먹으면 2식이요, 3끼까지 먹으면 3식이요. 간식까지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갓나새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내용이 아마 앞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퇴직 이후에 간식까지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적어도 30년, 35년 공무원 하면서 어떨 때는 비상 걸리면 아침, 점심, 저녁도 못 먹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이렇게 40년 동안 공무원 했는데 퇴직 이후에 여러분 간식까지 얻어먹을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통기한 6개월.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간식까지 달라고 하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터에서 새 일터로 시작. 일터에서 새 일터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소일거리라도 취업을 하든가 무슨 일거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강의를 지금 진행할 텐데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를 해주셔야 돼요. 악수.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네, 남자애도 괜찮아요. 오늘 막 이게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아요. 좀 잡아주시죠. 네, 악수. 이건 공적으로 허락하니까 괜찮습니다. 악수를 해주셔야 돼요. 악수를 해주세요. 악수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으시고 손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등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악수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어떤 사람은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 있죠. 이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분석주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손을 잡고. 예. 어떤 분은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 있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걸 보고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예,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팔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팔자가. 이 손이 올라간 사람과 내려간 사람은 팔자가 다릅니다. 손이 올라간 사람은 어떤 팔자냐? 이분은 얹혀서 할 팔자래요. 그리고 그러면 손이 내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잡혀서 할 팔자래요. 다시 악수를 해주실까요? 악수를 해주시고. 네, 따라합니다. 얹혀서나 잡혀서나 힘든 건 마찬가지다. 맞아요. 맞지요? 힘든 거. 이제 손 놓으시고 선생님 손 놓으시고. 새로운 일터로 가면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일터로 가면 얹혀서나 잡혀서나 다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힘들고 아무리 편한 것도 힘들고 그래서 새로운 일터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동아리나 무슨 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면 직장 사람 사이에서 늘 메시지 오고 문자 오고 그럴 텐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지거든요. 싹 사라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동아리도 만들 필요가 있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사람도 만들어야만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새 일터로 시작. 일터에서 새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사회로 시작. 사회에서 사회로.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은 국가의 월급을 받고 나라에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인 지휘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그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뭐 팀장님, 부장님, 국장님 이런 이 사회적인 지휘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이사님.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그리고 새로운 직책이 부여됩니다. 전 국민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죠. 아저씨, 아줌마,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야만 이게 이제 적응이 되었다는 뜻이래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왜 나를 안 부르지? 그러면 이제 아직도 이제 출근하는 상황에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이제 평균화돼 버리죠. 모두 다 평균화돼 버리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일을 잘하면 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고. 일 잘하면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관계는 좋은데 일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둘 다 힘들죠. 일 잘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잘 되면 그분은 성공한 건데, 이제 퇴직 이후에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는 거 있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관계가 남습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목적한 일을 성취한 사람, 일이죠. 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로 산 사람, 관계죠. 일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는 성공의 척도이다. 시작. 인간관계는 성공의 척도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애경사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애경사 이야기. 인간관계와 애경사 이야기.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애경사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애경사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관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공부만 열심히 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네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2, 3년 지나니까 학교에 상조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조회. 상조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상조회를 가입해서 보니까 이거 애경사가 보이지 않게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애경사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있어도 밤새 운전하고 저 부산 여수까지 밤새 운전하고 갔다 와서 아침에 또 그냥 졸린 눈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한 4, 5년 했더니 직원들이 소문이 나는데요. 직원들 사이에 김홍진 교수는 직원들 애경사도 다 와, 이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처갓집이 아들이 셋, 딸이 둘이에요. 그래 이제 애사가 났으니까 이제 많은 부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 저희 집사람의 남편한테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중요성을 알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었어. 그 비결이 뭐였느냐? 장례 예식장을 우리 학교 앞에다 잡아버렸어요. 단국대학이거든요. 단국대학. 저희 앞집이. 저희 앞에가. 학교 앞에가. 그랬더니 교수들이 직원들 막 700명 되는데 저를 보고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다 와서 2박 3일 동안 막 바글바글 하는데 제 사위로서의 제 막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제 와이프도 막 얼굴이 환해졌어. 얼굴이 환해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막 웃고 있어요. 웃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서 제 사위로서의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위의 역할인가 그러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페이퍼를 이렇게 딱 넘기면서 이름을 봤어요. 이름 마음이 들어요. 이 양반이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왔나?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나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대부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명단 보면 순간 다 기억나요.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 왜 그런 거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런데 이젠 그게 평범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상황에 손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애경사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소중하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초임 직장,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애경사 잘 찾아라. 우리나라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 문화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인간관계는 성공의 척도다. 시작. 인간관계는 성공의 척도다. 예. 인간관계가 끝나면 죽음입니다. 맞죠? 돌아가신 분이 인간관계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끝은 죽음입니다. 12년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조 지라드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250법칙 가지고 판매왕이 되신 분이에요. 250법칙이 뭐냐? 사람이 만나는 사람,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딱 이 한 사람을 들면 250명이 들린대요. 250명을 연결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판매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250법칙입니다. 이 선생님들 한 분을 딱 들면 250명이 있다는 거죠. 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왜 그 초대장 만들 때, 결혼식장 만들 때 몇몇씩 한 줄 아십니까? 보통? 그 정도 하죠. 이게 딱 맞는 법칙 같아요. 보통은 뭐 200장, 300장, 우리에서 200장, 저쪽 집에서 200장. 이렇게 해서 한 300장.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퇴직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 중에서 아들이 둘이고 양측 부모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4분, 둘 하면 6명에 대해서 제가 5만 원씩만 해도 5, 6, 30만 원을 줬어요. 이제 경조사로 3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고 이제 한 장례식에 갔는데 퇴직한데 안 오요. 이분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서 그 양반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한 몇 년간은 알았던 분들, 여러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고 오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싹 입 닦아버리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참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보겠습니다. 도형을 볼까요? 지금부터 도형 심리학을 하겠습니다. 세모, 네모, 정육각형, 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고. 고르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세모 손 드세요. 세모 5분. 신뢰받는 형, 아주 보수적인 사고형. 아주 신뢰받는 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손 들어볼까요? 네모 2분. 예, 인테리어, 합리적인 사고형.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육각형, 예, 6분. 좋아요. 창조적임의 도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목적을 달성해. 좋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90%가 동그라미입니다. 돈에 엄청 관심이 많은 형. 맞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서 제가 도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관계 유형. 아주 분명한 인간관계.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이 꼭대기로 찔려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분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분은 정확한 인간관계. 두부 못 자르도 착착 자릅니다. 아주 정확하죠. 줄 거 받을 거 받고 실수도 안 하고 이런 분 있죠. 정확하죠. 또 이분은 다양한 인간관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 멋있죠. 센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동그라미는 따라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시작. 원만한 인간관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원만한 인간관계로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푼수가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한테 푼수가 없다고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고. 그러면 인간관계 퇴직 이후에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나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영역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제 친구와의 관계. 대부분 이런 영역들이죠.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영역들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이 영역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후에 먼저 부부가 있고, 첫 번째 부부. 부부가 있는 뒤에는 부자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 부자가 있는 뒤에는 형제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 한 가정이 되는 친속은 이 세 가지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는 직장 이후에 친구와의 관계, 동아리 관계, 사회 관계,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를 좀 한두 가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 90점. 예. KTX 85점. 카톡 90점. 예. 예? 전화 95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먼 거리는 아주 안 좋은 상사와 같이 가는 거. 나하고 안 맞는 상사와 같이 가는 거. 가장 좋은 친구와 빨리 함께 가는 것. 제일 빠르대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계속 또 같이 있고 싶죠. 연인과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인간은 나이 먹음에 따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않으면 그는 곧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인간은 꾸준히 우정을 수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사무엘 존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친구 서너 명만 있어도 부러울 것이 없죠.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계속 중마고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을 수 있지만, 예. 남편의 귀가 시간에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은 아내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의심 품은 아내가 남편의 친한 친구 5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 그 집에 있습니까? 5명에게 동시에 보냈습니다.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5명한테 우리 집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있으세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무슨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좋은 친구죠. 우리 좋은 친구. 그런데 여자들끼리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끼리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좋아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연인일까요? 부부일까요? 여러분들의 아유 탁 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인일까요? 부부일까요? 부부일까요? 왜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부부랍니다. 그러면 왜 연인일까요? 지난번 기수 때는 왜 연인일까요? 그랬더니 부부끼리는 포도주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연인인지 부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좋은 경치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녀 불륜인지 부부인지 구별법은 알 수 있대요. 첫째, 말없이 밥만 먹고 있다. 이게 이제 부부래요. 그 다음에 밥도 주로 싼 것만 먹는다. 그 다음에 여자가 계산한다. 부부래요.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와이프와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와이프가 계산하는 거 있죠. 야, 이 말이 왜 이렇게 딱 맞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 계속 유지하십시오. 제 와이프는 대학 졸업할 때 12명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지금도 12명이 같이 모여요. 대단해요.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했는데 11명이 다 찾아왔어요. 똑같이 와가지고. 애산할 때 다 찾아가고, 경서 축하할 때 다 축하해주고, 부러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뭐 와이프 친구들하고 계속 전화. 남자들끼리 같이 또 모였어요. 남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사는 이야기, 살아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대화거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자녀들 이야기 좀 지나니까 뭐 중고등학교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자녀들 결혼 이야기, 지금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 어떻게 모실까 그런 이야기. 시대마다 때마다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친구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듭시다. 시작. 좋은 친구를 만듭시다. 아하하. 친구가 잘 안 만들어지는 친구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보다가 짜증이 난 선생님이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들아, 단어를 20번씩 외우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다. 단어를 20번씩 외우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영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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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절수야 20번. 재밌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우리의 퇴직 이후에 좋은 친구를 같이 지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멋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드는 것. 수다 떠는 친구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다 떠는 친구.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를 찾아간대요. 이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남자인 제가 입장에서 딱 맞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이 맞냐고. 여자는 자랑할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맞대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 말할 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좋은 친구들은 서로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돼요.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은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내려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요즘은 제 나이에도 이놈의 자식들이 장가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니, 어떤 분은 지금 시집 장가 보낸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늘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집안의 영광이고. 이놈들이 장가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니, 저는 큰 놈은 보냈는데 둘째 녀석이 이제 30 중반이 가까운데도 소식이 없이 아빠의 마음을 지금 그냥 애타게 만들고 있어요. 빨리 좀 내려와라. 아빠, 내가 장가 가는데 왜 아빠가 힘들어요?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효도관광 여행이 있는데, 효도관광 여행에 이제 35명이 타고 가는데, 효도관광을 이제 자녀들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효도관광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35명 중에 30명이, 아유, 우리 딸이 보내줬지. 우리 딸. 그리고 5명은 누가 보내줬어요? 우리 사위가 보내줬어. 자녀와의 관계. 제가 KBS 뉴스를 듣는데 퇴직자의 갈등 문제 1위가 뭐냐, 여기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위는 자녀와의 갈등 문제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부와의 관계, 지금은 자녀와의 관계래요. 왜냐하면 자녀가 집을 안 나가고 또 집을 나가서 결혼했어도 부모님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갈등이 제1위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을 시켜주게. 독립시키자. 시작. 독립시키자. 독립시켜라. 독립. 심리적으로도 독립. 그래서 거리로도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거리.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애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아플 때 누구 와서 좀 돌로 봐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거리의 독립인데요. 여러분, 자연도 가까이 있으면 못 삽니다. 소나무 밑에는 소나무가 못 자라요. 나무 밑에는 그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서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 키워봤습니까? 콩이 이제 익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으면 팍 터지죠. 터지면서 그 밑에 떨어집니까? 날아갑니까? 튀겨 날아가죠. 이거 바로 종자 번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콩 밑에서 콩은 못 자른다 그래서 이게 터져서 멀리 떨어져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도 좀 떨어져야 서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시키면 좋겠습니다.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큰아들은 결혼해서도 큰 도덕이고,
며느리는 작은 도둑이고 딸은 좀 도둑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을 시켜주는 게 니는 네 인생을 사는 거야. 독립을 시켜주는 게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적인 독립,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자삼포라고 합니다. 종자삼포. 그 다음에 시간적인 독립, 시간적인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특히 시간적인 독립 중에서 퇴직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낳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때 손자를 봐주는 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손자를 봐주는 부모님 너무 좋은 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봐줬더니 또 둘째를 낳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너무나 잘 봐줬더니 셋째를 낳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 봐주다가 폭삭 늙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 봐주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애 봐주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첫째, 원칙이 있어요. 원칙. 애기 봐주는 원칙. 제 강의 중에서 이 인기가 최고 많았어요. 이게 최고 많았어요. 첫 번째 원칙. 돈 액수를 정해라. 돈 액수를 정해라. 한 아이에 최하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왜 70만 원이냐?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액수가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봐주면 더 잘 봐주지 않겠습니까? 7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약속을 해야 돼, 약속. 두 번째는 자동이체를 해야 돼, 자동이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중간에 얘들이 깜빡 까먹고 못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 상황이. 그때는 야, 왜 입금 안 시켰냐?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해야 돼, 기간. 2년이면 2년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니네들이 해야 된다. 미리 예고를 해야만 얘들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냥 안 봐준다고 그러면 계속 봐줄 줄 알고 안 봐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아셨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기간이 됐는데 이 녀석들이 안 데려가요. 그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 그럼 데려가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방법. 첫째, 사투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며느리가 보고 어머니 알았어요, 데려갈게요. 금방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도 안 데려간다 그러면 놀라운 비책이 있어요. 화투를 가르쳐요. 화투를 가르치면 95% 데려갑니다. 95%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지 교육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된다. 그래도 안 데려간다 그러면 이보다 큰 비결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입으로 꼭꼭 씹어가지고 넣어줘라. 그러면 99%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데려간다 이거는 마지막 수요. 마지막 한 수. 걸레 빠는 걸로 코 닦아줘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면 데려간다니 100%. 선생님 적었어요? 네, 잘 적었어요. 네. 다 적었네, 다 적었어. 다 적었어.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앞에 원칙 3가지는 지켜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거 안 하면 서로 나중에 안 봐주다가 상처받아. 잘 봐줘놓고 뒤에 헛소리, 안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약속은 처음부터 정확히 지키시면 좋은 애 봐주고 칭찬 듣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아이 잘 키웠습니다 그런 소식 들을 거예요. 퇴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 이제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배우자. 배우자의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배우자의 뜻. 배우자. 네. 아직도 이해 못 하셨습니까? 배우자. 서로 배우는 게 배우자예요.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대요. 첫째, 건강. 맞죠? 돈. 맞죠? 세 번째, 딸. 맞죠? 네 번째, 친구. 맞죠? 5번째, 강아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드렸습니다. 그래, 남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세 번째,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와이프! 남자는 와이프에게 올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취미, 여가, 외부 활동 등을 통해서 왜 올인하면 이분이 힘들어요. 이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여러분 갈등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우리가 갈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갈등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젊은 부부들을 만날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등 대상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도 먼 나라끼리 갈등입니까? 가까운 나라끼리 갈등입니까? 가까운 나라 어디입니까? 우리하고 일본이요. 가까운 나라끼리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계속 아프리카 탐사 갔대요. 한국 과학자, 미국 과학자, 일본 과학자 탐사 들어갔는데 추장한테 잡혔대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추장은 태장을 20대씩 때린답니다. 벌칙으로. 그런데 제일 먼저 미국 과학자가 막 했다고. 추장은 죄인에 대해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대요. 미국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소원이 뭐예요? 추장이 물어봤더니 네 엉덩이다 방석 하나 깔아주세요. 그냥 맞아버려야지. 그 방석 하나 깔아가지고 아니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과학자가 맞을 차례. 추장이 그럽니다. 당신 소원이 뭐요? 방석 2개 깔아주세요. 아이 그냥 맞아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세 번째 한국 과학자가 맞을 차례입니다.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 소원이 뭐요? 네 엉덩이다 일본 사람 깔아주시오. 갈등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고 나면 갈등 있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려할 수 있겠죠. 고려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퇴직에서 인기 있는 남편 1순위가 있다. 인기 있는 남편 1순위. 여러분 1순위가 뭘까요? 1순위 씩씩한 남편, 건강한 남편, 운동하는 남편, 아니래요. 두 번째 요리 잘하는 남편, 요즘 요리 많이 하기 시작한 분들 많대요. 아니래요. 세 번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멋있지만은 그게 아니래요. 네 번째 운동 잘하는 남편, 건강해서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인기 있는 남편 1순위는 집에 없는 남편. 이 말이 주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사회적 활동을 계속 하면 훨씬 더 대화거리도 풍부해지고 활동이 많으니까 관계는 더 좋아지고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제 강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 계신 선생님 두 분 좀 나와 주실래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선생님 이 마이크. 네, 남선생님 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선생님 거기 쓰시고 남선생님 여기 쓰시고 화면을 보시고 좀 떨어진 다음에 여기 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먼저 우리 남선생님부터 여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선생님 따라하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예. 좋아. 그래, 오빠 진짜인데. 오빠, 내가 오빠를 사랑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럼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언제까지. 오빠 바라볼 거야? 도대체 그따 건네 두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어. 네. 감정이 좀 필요해요. 오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데 분위기 그렇게 없어? 오빠 삐져도 돼? 응. 오빠. 박수 한번 주시고. 아니.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젠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자고요. 우리 여선생님 먼저 시작. 오빠. 여기 해주세요. 오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데. 오빠 나 때릴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오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나 사랑해. 그래서 꼰대 오빠 내가 오빠를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막내 아저씨가 박수 한번 주세요. 연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고, 이렇게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과 갈등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랑과 갈등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면 사랑이고, 이걸 갈등으로 생각하면 힘든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걸 처음 보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잔소리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잔소리 할 때 있죠? 네. 잔소리는 대부분, 별거 아니에요. 다 옳은 소리예요. 잔소리는 나쁜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요. 다 옳은 소리예요. 다 옳은 소리. 잔소리를 딱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맞는 소리인데 맞는 소리를 기분 좋게 하면 참소리가 되고, 이 잔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보고 잡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소리를 할 것인가 잡소리를 할 것인가 잔소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잔소리인데 기분이 좋은 잔소리는 참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참소리로 하자. 시작. 잠소리가 아니라 참소리로 하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갈등은 별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안마다 이것 때문에 이 남자분들은 이 잔소리 때문에 많은 집안이 힘들어하는 남자분이 많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통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악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해줄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런데 왼손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왼손으로 해 주시고, 왼손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딱 맞았다.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딱 해주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좋아요. 그 다음, 부먹, 징먹,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맞으면 하이파이브. 그 다음, 치킨, 삼겹,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네. 맞으면 하이파이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하나, 둘, 셋. 좋아요.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사이다, 콜라, 하나, 둘, 셋. 좋아요. 비빔냉면, 물냉면,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우리 사이 행복해요, 걱정돼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부부 사이 행복, 불행, 하나, 둘, 셋. 네, 행복한 가정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시간을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2부 시간에 만나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